네, 예, 박영선 고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이 최근 서울 지역 의원들을 만나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결심이 섰다. 10년 전보다 더 절실해지고 절박해졌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지역 의원들을 만나고 다녀야지. 음. 대구 가서 스님을 만나면 되겠냐고. 우연히 뭐 홍준표하고 저기 텔레파시가 통해가지고 대구 가서 스님 만나고 남해당 초선 의원들 만나고. 그러게. 아니, 물론 본인이 인재풀이 얇아가지고 네.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아는데 네. 그럼 아예 가지를 마 쪽팔리게. 그게 뭐야. 아니 안철수 대표도 그 텔레파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대구 대구 통화사. 그래 홍준표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경험 쌓아서 대구시장 가는 게 맞다고 봐. 좋잖아. 권영진한테 그냥 이어받으면 출퇴근 노하우도 똑같고. 그러니까요. 대구시장은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시장이잖아요. 네. 한국일보 그러니까. 단독입니다. 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한다. 더 절실해졌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초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은 시점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게 맞는지 고민이 컸다면서 하지만 결심이 섰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선거에 임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 등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다. 박 장관이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민해왔다는 얘기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공식 선언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단독 보도긴 한데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의원이 기자한테 얘기를 한 거지. 간다더라. 그러니까 단계를 거쳤어. 네, 간다더라 하는 거를 듣고 스윗 쿠션이네. 그럼 단독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요거는 약간 나중에 빠져나갈 때 잘 말해.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뭐 장관님까지 굳이 등판할 필요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거 또 지도부 측에서 갑자기 이 격투기 선수 아닌 저기 뭐야 이름이 동현이 형을 불러온다고 하니까 동현이 형으로 갈 바에는 그럼 차라리 박영선 장관이 나을 수도 있겠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거 우상호 의원은 왜 무시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공식 출마 선언하신 우상호 의원 계시잖아요. 아니 우상호 의원이 계신데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의원이 이제 의원이라고 그랬나 장관이 이 경쟁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이 선거전을 끌어가는 거하고 거기에 동현이 오빠가 끼어가지고 끌어가는 거는 이게 그림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워낙 일찍 출마 선언을 해놨는데 상대가 안정해지니까 상황이 조급해. 그렇죠. 1년짜리 시장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겠다고 지금. 무슨 뭐 갑자기 공해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막 이러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뭐랄까 빨리 스파링 파트너 내지는 러닝메이트를 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부가 뭐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주무부서인 거 역할 중요하죠. 소상공인 주무부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중기부의 역할이라보다는 이 행정부와 의회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돈을 풀어야 뭘 하지. 그러니까 중소기업부가 단독으로 써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근데 서울시에는 중소기업부를 뛰어넘는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장의 역량이거든요. 그리고 더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전결로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또 서울시 시의회에는 또 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또 전부 다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안 계시니 공백에서 느끼는 좀 공허감이 있어요. 우리는 맞아요. 뭐 지금 뭐 대설 관련해서
지금 제설 문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라든지 뭐 코로나 관련된 어떤 단속 문제 이런 것들 부분 안에서 조금 좀 부재를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사업을 벌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본인이 절실함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뭐 1년 잠깐만. 반 나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네. 혹시 그쪽에서 뭐 온 거 아니야? 이쪽으로?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전화번호 안 바뀌었다고 내가 메시지 보냈어. 전화번호 안 바꿨습니다라고 저 메시지 보냈어. 누구한테 보낸 거야? 아, 그거 있어 관련자한테. 아무튼 이게 또 공식 선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차라리 좀 빨리 나오셔가지고 우상호 의원하고 좀 이렇게 좀 진짜 러닝메이트로 누가 정책이 더 괜찮은지 뭐 이런 것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네. 나경원과 비교되는 아내의 맛 조선일보 악마의 편집이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네.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 장관이 저 TV조선 아내의 맛에 나갔잖아요. 근데 이거 박 장관이 나왔다는 거 기사를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요. 나는 나왔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아니 다음 주에 나온다고 분명히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고도 안 해줬대? 뭐지? 이 기사로도 안 나오고 흥행도 안 되고 왜냐면 없어졌어. 나경원은 나왔을 때 그 짤부터 시작해서 화면 캡처 해가지고 온갖 난리가 났어요. SNS에 다 퍼졌어요. 진짜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떠. 그래서 너 도대체 왜 이게 뜨지? 할 정도로 떴어. 그래서 11.3% 나왔대잖아. 자, 그러니까 제 예상대로 결국 나경원 밀어주기에 들러리 성꼴이 됐어요. TV조선 나가지 말라니까 좀. 아유 그렇게들 생각이 없으신가 참. 아유 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선 편마저 역시나 아내의 맛 최종 승자는 장관이면서도 셀러브리티의 기운이 물씬 풍겼다. 제차 3차 아내의 맛이 아니라 남편의 맛이라고 강조하던 박 장관의 말 맞다나 본인의 내조보다 남편 이원조 변호사의 외조가 부각됐다. 현직 여성 장관의 첫 예능 출연이 한껏 부각된 만큼 집과 가정사보다 일과 부부관계에 집중하는 모양새였다. 네, 우리가 내용은 못 봤지만 이런 내용이라면 갑니다. 네, 남편의 맛 된 거야, 남편의 맛. 우리는 내용은 몰라. 그리고 다른 기사도 별로 없어. 아무도 안 써져 박영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 어쨌든 그런 내용이래요. 예. 이날 아내의 맛 시청률은 지난주보다 하락한 9.6%를 기록했다. 시청률 면에서나 화제성 면에서 모두 박영선 편은 나경원 편보다 큰 이목을 끌지 못했다. 방송 분량 역시 나경원 편에 비해 13분에서 14분여가 짧았다. 와, 이건 대놓고 차별인데 이래저래 지난 2주간 방영된 아내의 맛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였는지가 자명해졌다. 이거 봐. 시청률도 하락했지. 나경원 편에 비해서 13에서 14분이 짧아? 장난쳐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정상이야. 아니 왜냐면 출연자가 둘이기 때문에 두 개면 사실 반반씩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경원은 지나치게 많이 길게 붙여준 케이스였고 박영선 장관 편은 뭐랄까 뭐 분량도 줄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박영선 장관이 아니고 남편이었다는 거지. 어찌 보면 굉장히 바깥일 한다고 집안 안 돌보는 성의 없는 아내로 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굳이 찾아봐서 TV조선 이거 올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네. 그러니까. 지난주 11%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아니 마음의 자책감을 느껴요. 네. 그러니까 시청률도 떨어져 화제도 안 돼. 결국 TV조선이 우리는 여야 똑같이 했어. 요 딱 이렇게만 딱 해주게 되고 더하기 나경원만 엄청 띄워주는 경우가 됐습니다. 아니 제발 국민의힘 아니면 TV조선 나가지 마세요. 민주당 거기 나가서 뭐 좋은 거 있다고. 왜 그렇게 극우층에 어필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착각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부터 챙겨야 되는지 지금 생각을 예? 자 생각 없는 발언은 지나가고 네. 다음 네. 우리 정치계 뽀로로 네.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분이 또 17일에 어제죠? 공식 또 출마를 선언했어요. 이 사람도 이상해. 왜 일요일날 출마를 하고 난리야. 아니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저번에 안철수 안 들어오면은 뭐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출마 출마했잖아. 그러니까 출마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거를 해놨는데 또 출마 선언 또 했어. 네, 참 신기합니다. 동화해 봅니다. 오세훈 10년 전 사퇴 속죄 경험 있는 시장 필요. 우린 네가 필요하잖아 세훈아. 네. 오전 시장은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입당하면 불출마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야권 분열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한 제안이었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권에 대한 생각이 없다. 우리도 없어. 너무 없는 거 아니라 거의 전 국민이 없어. 아니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아우 진짜 얘도 안철수인가 봐. 재선에 도전해 5년 동안은 대통령직 도전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겠다고 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5년 후에는 하겠다는 거잖아. 야 그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때까지 가 있는 거네. 생각이 너무 앞서갔네. 야 뽀로로 너 너무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니? 엉망진창이죠.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시장이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10년 새 서울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렇지 너도 떨어졌지. 10년 동안 오랜 공백은 단점이라고 견제에 나섰다. 나 전 의원은 선출직으로 서울시장 이상은 할 생각이 없다며 왜 서울시장은 될 것 같니? 네. 당선되면 당연히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모두 이 서울시장이 마지막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니잖아. 서울시장 2번 하고 그러니까 1년은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하고 5년 하고 차차기 대선을 노려보겠다라는 얘기잖아. 대선은 생각은 없다고는 하긴 했잖아요. 지금은 없는 거지. 5년 동안은 없다. 오세훈은. 네. 근데 나경원도 없다. 안철수도 그 전에 없다고 했어요. 대통령 생각. 이거 지금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이 조합이면 이거는 대박이다. 진짜 보수 진영의 로또야. 절대 안 맞아. 이 번호 3개 이게 섞어 놓으면 얘네들 절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건 로또 같은 조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단순히 이번이 끝이 아닌 거예요. 5년 후에도 우리는 또 이 조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뭐 달동네도 아니고 전원일기도 아니고 우리가 얘네들을 앞으로 5년을 봐야 돼요, 최소한. 세상에 진짜. 그건 좀 재밌기도 한데 끔찍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너무 웃기죠. 네. 로또. 자, 급제하는 복권.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 관련해서는 SNS에 좀 웃긴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로 보이는데요. 편전님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그때 네가 밥 안 주겠다고 하던 초딩들 이제 투표권 있다? 아니 근데 이 초딩들이 지금 컸는데 복수를 못할 것 같아 왠지. 투표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오전 시장이 못 나오면. 그러니까 오전 시장이 못 나와도 여러분 이게 같은 나물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그때 무상급식 안 하려고 시장집까지 걸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거 진짜 혹시 애들한테 얘기해줘야 돼. 야 니들 그 밥 안 주려고 이 사람 시장집 내던진 사람이야. 혹시 모른다면. 근데 또 아이들이라 소견이 짧아서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떨어졌어? 복수해줬는데 나 대신? 그리고 혹시 찍어줄까봐 겁나는데 같은 나물 같은 밥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그때 그 초딩들 어머니 학부모들 기억을 새록새록 되살려보세요. 오세훈 나오면 또 너희들 밥 뺏을 거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밥을 뺏으려고 했던 그 시장입니다. 밥 뺏으려다가 지 밥그릇 뺏긴. 지가 뺏긴 게 아니고 지가 던지잖아. 지 밥그릇을. 그러니까 밥을 뭘로 하는 거야? 아무튼 이 안오나 이 세 사람이 안오나 세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부딪히고 화합하고 서로 통합한다 그러고 막 이 난리를 칠 건데 마치 이 조합은 산채 비빔밥에 홍어에 어리굴젓을 섞어놓은 것 같은 비빔밥인 거예요. 네. 끔찍하죠 한마디로. 끔찍한 맛이야 이런 맛은. 근데 이 시리즈를
오녀를 보게 생겼다는 세상에. 이혜훈이나 이런 사람들은 끼워주지도 않아. 이 그룹 안에서는. 대박이다 진짜. 이제 더 안 나와요. 안타깝게도 저쪽에서. 다들 서울시장이 마지막이다. 대신에 5년까지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얘긴데요. 또 안철수 얘기 안 하기 또 힘들죠. 이분이 또 연관만 되면 그냥 웃깁니다. 사실은 진짜 코미디언으로 데뷔하면 저는 적극 지지할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 분장 안 해도 웃겨. 우리 심영래 보면 이제 그냥 멀쩡히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막 웃기잖아. 요즘은 앵글이 철수돼 갖고 눈썹 올라가는 거로는 그냥 심지어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웃긴다. 눈썹만으로도 웃길 수 있어 이 양반이. 그러지만 자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눈썹만 볼 거란 말이야. 근데 눈썹만 보이긴 해. 보여 얼굴에서. 맞아요. 하여튼 이름만 들어도 눈썹만 봐도 웃기는 사람인데 이분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불러도 웃깁니다. 네, 민중의 소리 기사입니다. 하태경, 안초딩 비판하던 안철수 지금 대딩 정도 돼. 이거 너무 많이 올려준 거 아니야? 야, 중딩 고딩을 거쳐야지 어떻게 바로 대딩으로 네 맘대로 올려주냐? 자, 기사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은 누구나 진화한다고 본다. 과거에 안 대표가 안초딩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은 대딩 정도는 됐다고 평가했다. 초딩은 초등학생을, 대딩은 대학생을 속되게 표현한 말이다. 하 의원은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라며 진짜 안 대표에 대한 측근들의 비판은 과거에 실망한 게 있고 아직도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안 대표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이게 무슨 칭찬이야 이게. 인터뷰 이거를 과연 안철수를 띄워주는 건지 까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대학 수준이면 네.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거야? 좋다는 싫다는 서울시장은 대학생 정도 수준이면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세상에. 아니 그리고 초딩은 아니다라니. 그리고 같이 일까지 하고 같은 당이었잖아요. 예전에 무슨 바른미래당인가 뭐 해가지고 같이 일했던 의원으로부터 대학생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과연 서울시장을 할 수 있을까? 대학생한테 서울시장 맡길 수 있습니까?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졸업생도 아니고 대학생 정도다 뭐 이렇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차근차근 잘 밟아온 대학생 정도면 충분히 상식선이 있고 생각이 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분은 초딩에서 갑자기 대딩이 된 거잖아요. 중간 교육 과정이 없어서 빠졌어. 난 그래서 이 사람 못 믿겠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무슨 뭐 검정고시나 이런 거라도 보든가. 그거 없이 그냥 그것도 없이 그냥 거냐. 얘는 체육 특기생이야. 세상에 진짜. 잠깐만, 체육 특기생 기분 더러워. 체육은 열심히 했단 말이야. 얘는 열심히 뭘 했단 열심히 달렸잖아. 국내에서 인정 안 해줄까봐 2달 만에 세계 4대 마라톤을 다 뛴 사람이야. 그 얼마나 대단한 거 줄 알아? 전설적인 마라토너도 그렇게는 못해. 그걸 해낸 사람이야 이 양반이.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네, 그만 좀 괴롭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웃겨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짜 뭘 해도 웃기면 네, 그냥 이제 그냥 웃겨요. 그럼 요새는 왜 안 달려? 추워서 그런가? 그 원래 마라톤을 하면요 사람이 이게 몸에 적응이 돼갖고요. 달려줘야 안 뛰면 못 견뎌요. 맞아. 잘 견디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제가 오늘 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뭐 간단하게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뭐 주요 내용 있는 게 있나요? 네, 여론조사 한번 보면은 한국갤럽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아니, 왜 지들끼리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하는 거야? 이제 한국갤럽은 또 가장 정치인들이 신뢰하는 조사,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장 잘 맞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한국갤럽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로 선두를 기록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 그 다음에 야권 중에는 5%를 넘긴 인사는 없었고요. 이낙연 다 기타로 웃긴 거야 얘들. 이낙연 대표는 10%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자, 한국갤럽은 작년 7월까지는 이낙연이 선호도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이재명이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며 최근 한 달간 이재명은 재상승, 이낙연은 급락해 양자 격차가 커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줄곧 이낙연이 이재명을 10%포인트 이상 앞서다가 작년 4분기 격차가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사면론 꺼내고 나서 완전 폭락했다는 거잖아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사면론 하나만 갖고 이렇게 됐다기보다 쌓여왔던 게 그렇죠. 이제 뭔가 터진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그걸로 통해 갖고 역시나 그러면서 그 이렇게 스르륵 빠진 게 아니라 확 젠가 뽑듯이 갑자기 훅 뽑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낙연을 지지한다라고 했던 건 이낙연 자체를 지지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촛불 시민들의 정책을 제대로 구현해줄 대리인으로서 이낙연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지를 했을 뿐인데 네가 그런 우리의 뜻을 외면한다면, 정면으로 반박하고 말을 안 듣는다면 우린 더 이상 너를 대리인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촛불 그렇죠. 시민들이 정확하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그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자기 본거진. 그러니까 자기 원래 전남지사하고 막 그랬잖아요. You die.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나는 지금 아직도 이제 대선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1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네. 지금 그 러닝메이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뭐랄까 저쪽 이거를 조정하고 있는 뒷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모든 타겟을 이재명 지사한테 집중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둘을 동시에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이낙연은 끝났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윤석열도 끝났어요. 솔직히. 그치. 예, 이번에 이제 결국 김종인도 윤석열을 버린 게 확실하고. 그렇죠. 이제 13%면 13하고 윤석열 13하고 이낙연 10이면 둘이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둘이 합칠 수도 있겠지만 어? 원래 그 2, 3위 애들이 그 결박하게 되면 별의별 결합이 다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어찌 됐거나 윤석열도 지금 언론이나 기존 주류한테도 팽팽하고 있고 검찰의 어떤 활동도 들여다 보이질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본격 발의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뭐 최소 이달 안에는 그 시작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에 대한 거는 오히려 이제 처벌을 언제 할 거냐. 본인은 1호가 될 수 없어라고 애타지만 뭐 거의 틀림없이 이 5손가락 안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주목도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차기 대선 구조 안에 그 뭐랄까 공적? 이 야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공적은 이재명 지사가 되는 거고 이 이재명 지사를 낙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낙연과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을 섞어가지고 갈등 구조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갈라치기 한다? 그렇죠. 당에 있는 이낙연은 팽당하고 있고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간섭을 하든 안 하든지 간에 문제가 있고, 왜냐면 당이 안 해도 문제, 당이 뭘 해도 문제인 거야. 청와대가 뭘 얘기해도 문제, 얘기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 화살은 다시 이재명한테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정 갈등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이러한 당정 갈등을 생산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식으로 해갖고 이상한 삼각구도로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앞으로 본격화될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미 SNS 상에서는 꾸준히 해오던 게 뭐냐면 자꾸 이재명 지사를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런 관련 포스팅이 겁나 올라와요. 그렇죠. 그거는 계속 해오던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미 이제 여론 조작, 그러니까 여론 조사가 아니고 저는 조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론 조작, 그리고 언론이 끌고 가려고 하는 프레임 자체에 대한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낙연이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고 그 부분도 아까 송 작가님은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옛날의 여시제와 옛날의 언론 그리고 옛날의 국민들이었으면은 이렇게 빨리 안 떨어지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미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시제와 언론은 옛날 그대로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목숨 바쳐 우리를 개돼지로 더 잘 알면 개돼지로 취급하면서 그들은 목숨 바쳐서 덤비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수법에 노란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면 저는 기존의 여시제와 기존의 언론이 본인들의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그렇지, 그 안 패턴에 맥히는 거지. 안 넘어간다. 늑대가 나타났다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너무 오래 써먹었다고. 40년을 써먹었잖아. 40년을. 그러니까 너무 오래 써먹었어. 그리고 그거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증명이 됐고 그 다음에 그렇죠. 민주당이 180석 가져갈 때 그때 증명이 됐습니다. 아무리 언론이 지랄 발광을 해도 국민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안 속아. 근데 지금도 똑같이 뭐 사면론 나오면 사면 해야 된다고 언론 쫙 다 깔아버리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진짜? 지금 이제 잉크도 안 마른 사람한테 사면해야 된다고? 이거는 참 언론이 그래서 지금 뭐 SNS로 지금 조작 뭘 한다, 뭐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것도 왜? 안 통해. 그것도 한물 지나갔어. 미안하지만 SNS는 깨시민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 끝났어. 그리고 끝났어. 이제 SNS의 영향력이 이제 다 줄었어. 결국은 이제 유튜브로 다 옮겨왔고. 그리고 누가 수박인지 다 알기 때문에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수박으로 변하면 수박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진중권 이렇게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짜 많이 바뀐 게 그거라니까. 우리 시민들도 엄청 많이 바뀐 게 그래. 옛날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잖아. 지금은 너도였어. 오케이 이제 놀랍지도 않다 야. 그래 진중권 나경원하고 그래 사진 찍어라 셀카 찍어라. 이제 놀랍지도 않아. 그냥 그쪽으로 갔네 끝 이렇게 하지. 맞아. 아쉬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나경원도 참 감각 없는 거야. 진중권이랑 그걸 같이 찍으면 자기한테 일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난 이게 아직도 놀라운 진짜 거예요. 감각 없다. 진짜 없기는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쪽은 애들이 그 수십 년당 써오던 방식에서 1도 안 달라졌고 우리는 겁나 속도 빠르게 변화했다는 거야. 아니 저쪽에 아무리 댓글 뭐 네이버 지금 댓글 엉망이고 뭐 다음도 엉망이기도 하거든요. 엉망인 댓글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게시판 뭐 옛날에 진보 쪽이었던 뭐 게시판들 보면은 다 지금 일배화된 게시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살아남은 게시판들 몇 개 있어요. 진보 쪽인 게시판들도. 근데 그쪽으로 그분들도 추억에 젖어야지. 네. 추억 삼아서 가끔 가서 보긴 해야지. 아니 보는데 옛날만큼은 안 나오지. 보는 저는 못 가겠어. 저는 스포츠 안 가. 좋아해가지고 굳이 갈 필요는 없는데. 갈 필요는 없는데 가서 보면은 짜증 확 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투표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죠. 국정원 아니 저기 SNS가 무너진 이유 딱 하나예요. 국정원장이 바뀌었거든. 자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SNS 죽잖아. 그 많은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안이나 뭐 정치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양들을 쏟아내던 SNS들이 지금 잠잠한 이유가 뭐겠어요. 댓글 알바비가 입금이 안 되니까 걔들이 다 사라진 거잖아. 그래도 네이버는 장난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아직 남아 있나 보지. 엉망진창. SS가 있잖아 거기는. 그치. 그 뒤에서 돈 되는 데는 아직 아니, 뭐 굳건하고. 있겠지, 뭐. 그분 이제 앞으로 오늘이에요? 결정이? 네, 오늘 이재용. 그분 어쨌든 거기서 돈이 계속 나오니까요. 이제 유튜브에도 그쪽 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엄청 많이 우리한테는 안 들어와 있어. 맞아요. 우리는 확실히 입금 아직 안 됐고. 우리는 아무 데서도 돈이 안 들어왔어. 혹시 우리 몰래 뭐 받은 데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아무 데서도 돈이 안 들어와. 우리는 오로지 여러분의 후원금만 들어와 있습니다. 네,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 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2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3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의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지금 어쨌든 저기 한국갤럽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평가가 38%예요. 야, 니들도 지겹겠다. 계속 38%라고만 지금 몇 달, 몇 년째 38%야. 내가 보기에는 58%인 것 같은데 자꾸 20을 얻다 버리네 얘들이. 중요한 거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언론만 난리를 치지 국민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난리 쳤으면 한국갤럽도 한 20%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38% 지키고 있다는 거는 아직도 공고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이재용 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 저는 이제 바로 사면론에 대한 불씨가 다시 피어오를 겁니다. 아니 근데 오늘 대통령이 뭐 안 하겠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면이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저는 이제 병보석으로 몰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프다고? 아프다고. 안 아프잖아요. 아니 아프대잖아 이씨. 너무 건강한데 어떻게? 마음의 병은 병 아니야? 아 그건 원빈 때문에 상처받았고 지금 소갈이 하고 계신데. 현빈. 아 현빈. 네. 마음은 죄송합니다. 아프겠네. 괜히 총 들고 오지 마세요, 원빈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를 또 몰아갖고 끌고 가면서 보수 직결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안원화 중에 또 그 전두환 찾아가가지고 미팅하는 놈 나온다니까. 이렇게 개념 없는 정치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그나마 남아있는 태극기 부대를 비롯한 옛날 구구 군부 세력 밑에서 조금 뭔가 빚받았던 사람들 그거라도 딸딸딸 긁어갖고 쓰고 싶은 마음에 온갖 군대를 다 긁어대고 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지지율 상승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못 미쳐. 특히 서울시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 논리에 이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사면론이가 사실 서울시장 뽑는 데는 이슈가 될 수 없어. 서울시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책을 할 거며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기준점이 있잖아. 지난 3번의 임기 동안에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이 보여줬던 업적과 변화가 있고 그렇죠. 그것들이 이분 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다 무너져버린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 난 한때 그런 거 있었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누가 더 잘하나 뭐 막 이런 그 비교적인 느낌도 늘 있었단 말이야. 누가 잘하나.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보궐선거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뽑겠느냐는 거야. 정치적 지지도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실무 능력과 장악 능력,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행정에 대한 기대를 갖고 뽑지. 걔가 무슨 어디 뭐 정치 어디에 속해 있던 마라톤을 잘 뛰던 아내의 맛에 나왔던 옛날에 무상급식을 했든 안 했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실무적인 걸 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난 뽑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걸 정치 논리로 몰아가려고 지금 여기에 투신하는 거는 니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어리석은 거지. 왜 아니 교육감 뽑을 때고 똑같은 상황 아니야? 진보 교육감 뽑잖아요, 학부모들이. 이게 현장을 돌아야 돼, 니들이. 옛날 박원순 시장이 운동화 신고 배낭 메고 걸어 다니면서. 아, 그만하지 마. 또 안철수 배낭 메고 또 돌아다닌다. 아니, 그러라고 하는 거야. 그래 봐야 민심을 알지. 아니, 안철수는 근데 맨날 지하철 가서 봤던 사람 또 봤고. 그러니까 엑스트라들 쫙 깔고 같이 돌겠지. 그러니까. 그 엑스트라들 시민들이 다 또 본다니까. 얘는 완벽한 주작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연기자가 연기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대본이 좋아도 그 드라마는 망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아이 올해는 연기력을 좀 키우세요. 맨날 언제까지 발연기할 거야. 아유 진짜 옆에 엑스트라들이 연기 더 잘하더라. 근데 맨날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게 엑스트라야? 맨날 보이면 이제 조연급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말이야. 캠프 사람 아니까 캠프 어떻게 사람.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엑스트라를 데려다가 또 찍을 생각을 하지? 사람들 기억력을 무시하나?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뭐 어묵 먹을 때도 만나고 시장에서 손잡을 때도 만나고 지하철 탈 때도 지하철에서. 만나. 그럼 그 사람은 안철수 스토커 아니면 안철수의 직원 아니야. 지하철에서 근데 계속 돌렸어.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마침 안철수 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완전 거의 이거는 대구 가서 홍준표 텔레파시로 만나는 거랑 똑같은. 아 안철수 똑같은 거야. 다 텔레파시로 만나네. 안철수는 텔레파시 쓸 수 있다. 네. 아, 결론이었습니다. 네. 이걸로 답답한. 네. 하지만 우리 안 형네 때문에 재밌었다. 네. 오세훈도 웃기고 하여튼 네. 웃깁니다. 하여튼 우리 안오나 이 세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재미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네. 나요. 네, 안오나의 시리즈를 우리가 얘들이 약속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번에 떨어졌다고 정계 은퇴한답시고 막 미국 가서 2년 있다고 이거 반칙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서울시장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요. 안오나 트리오가 네. 네, 서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것을 우리가 근데 믿고 지켜봐야 되도록.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가 없어졌습니다. 야권에는 대선 주자 있다니까. 오세훈 하나는 이제 뭐 자기 안 되면 뭐 나갈 수도 모른다 이렇게 하지만. 있어 올 사람 있어. 어쨌든 다 없어졌으니까 네. 그 여론조사에서 빼주세요.